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파크 전임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오늘 그 집합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번에 투자 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좀 다음에 좀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한테 그 며칠 전에도 연락이 오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대편에서 어떻게 당했을 때랑 아니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서울에 계신 분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에게 가셔가지고, 일단, 이제 그쪽은 하여튼, 시행사가 있고, 그렇죠. 그 시행사에서 관리인을 어쨌든 선임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정확하게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라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래 변호사한테 물론 그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하는 건 맞는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 근데 직접 이렇게 사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은 변호사는 아니고요. 소송 대리인일 뿐이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좀 맡게 되거든요. 그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들께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관리인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 부존재고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들어보면 관리인은 있는데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러면 일시적인 행위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행위를 왜 정지시키느냐? 왜 정지시키느냐 물어보면 결국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리인은 맞아요. 절차에 맞춰서 관리인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인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권한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의무도 못해서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각종 건물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민사 사건에서는 자 원고 측을 해봅시다. 원고 측에서 서울에 계신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원고 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원고 측인데 그 시행사 측에 있는 관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으로 넣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관리인은 맞는데 횡령 배임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인 행세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기 때문에 원고 측이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피고 측은 방어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원고 측에서 이 사람이 이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인 행세하고 있다 이랬다면 어떤 근거로 그랬느냐 라고 물어볼까? 아니면 나는 관리인이 맞다 할 거 아닙니까? 상대편에서는 부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고 측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고 측에서 뭐 항변을 하진 않거든요. 내 관리인 아닌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관리인이 맞다는 거죠. 관리인은 정확한데 횡령 배임을 했다 이런 건데 그 횡령 배임한 것도 입증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집합 건물에 제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안 하죠. 저는 이렇게 우리 건물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집합 건물에서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이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겪어왔는데요. 저는 뼛속 깊이 실전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요. 많이 뛰어다니고 저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아예 그 건물 자체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건물의 60% 이상, 70% 이상이 건물의 소유주였죠. 한 사람이. 나머지 30%는 구분 소유자였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 70% 정도에서 60% 가지고 온 사람이 모두 건물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건물 관리를 다 하고. 그랬을 때도 또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모르는 바도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참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은 부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 좀 여러분들은 좀 실수를 좀 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일 처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실수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또 그렇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호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다 제가 만났던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변호사분들께서는 물론 내일 같이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걸 좀 더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소송으로 원고 측이 되어서 진행을 할 때는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의논을 나눠가지고 90% 이상의 성수가 되는지를 확실히 그분하고 의논을 하시라는 겁니다. 변호사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찾아보시고 또 판례도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백인지식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호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보시고 변호사가 그분하고는 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다른 변호사를 만나보시라고요. 다른 변호사들하고도 아시겠죠? 예, 만나보셔가지고 몇몇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실 것 같고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이게 확실하신 분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된다. 80%다,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신령 타령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는가요? 여러분들 심정이. 불안하시죠? 그러니까요. 불안한데 왜 소송을 하시냐 그러니까요. 그 도박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도 억울하신데 이게 어때 소송하는 게 투자해서 도박하는 게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쵸, 모르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어서 좀 찾아보세요. 집합건물 관련된 책들도 좀 찾아보고, 법에 관련된 걸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시죠, 여러분들, 어떨 때.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가면서 말이야, 집합건물에서 우리 권리를 찾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입점주분들은 그 도움을 주는 건 없지만, 그 내가 이렇게 막 짊어지고 가야 될 거니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말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번 겪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면 돌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시라고요. 누구한테 다 맡기지 마시라고요. 의뢰는 변호사한테 맡기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모르겠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면 된다고. 네, 알려준다. 네,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바쁘면 다른 이런저런 다른 분들도 또 제가 하여튼 그 다른 곳에서도 카톡으로 보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락은 주잖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시간 남을 때. 그렇다고 너무 시간 여기 할애는 못 합니다. 저도 제 일 있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더 그거 많기 때문에 그쪽에 목표를 두고 하지만
제가 시간 틈틈이 남을 때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저도 이런 걸 이제 떠났지만, 여러분들 좀 많은 곳에, 전국에 있는 집합 건물에, 많은 곳에 상가 집합 건물에 부조리와 부패가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재산인데. 저는 뼛속 깊이 실전에서 경험을 하면서 거꾸로 이론적인 걸 토대로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이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뼛속 깊이. 그래서 서울에 계신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당당해지시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변호사한테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거 90%, 100%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산실련 탈행으로 이거 긴가민가한 것.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전략. 소송을 다른 건으로 넣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면 그냥 집회를 하시든죠. 어쨌든 산신령 타령으로 애매하게 들어가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입점주 여기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 믿고 그래도 가겠다 했는데 뿔뿔이 다 터집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내가 고생했는데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고생하신 거 내가 이해된다고요. 근데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안 그래요? 끝을 보셔야죠. 뭐든지 마찬가지라 봅니다. 일처리를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이건 아니죠. 세상에 도 아니면 뭐 아닙니까? 이 중간에 어중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애매하고요. 제일 힘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거는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니죠. 사회에 나오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현상들은 말이죠. 참고가 분명히 있다고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자기들이 그걸 가지면 되는 거지만 우린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고 이 집합 건물에서의 효율성하고 공정성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려해 달라.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그걸 다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서울에 계신 부분은 항상 제가 이렇게 힘을 내시고요. 변호사분들 있죠. 당당해지시라고 그분한테. 여러분들 의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분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 다른 분들은 교체하셔도 된다고요. 다른 분 만나보세요. 많이 있으니까 변호사분들이. 변호사라도 좀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어떤 일이든 자기 본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명감.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들 나는 지금 아무런 지금까지 배운 지금 지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도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뭐가 그래요. 이렇게 핑계거립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처지는 압니다. 각자 살아가시는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마다 다 다르시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말자고요. 뭐냐면 이것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아직 뭐, 음?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물론,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있죠.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고 해도 있죠. 음. 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나. 어,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평온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걸 아주 이렇게 웰빙인 거죠. 주관적인 또 웰빙을 느끼면서 아주 편안한 거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행복감이죠. 완벽한 행복감. 그런데 완벽하게 행복함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발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완벽한 행복감, 어느 정도 행복함을 가지되 어느 정도의 어떤 시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면서 거기서 어떤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흥미가 느끼시지 않나요? 좀 익사이티드 하다 해야 되나? 흥미진진한 느낌. 그러면서 인생이 좀 더 행복을 또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제가 경험해서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법적 소송을 할 때는 원고 측이든 피고 측에서 소송을 할 때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소송을 딱 진행한다 아니면 소송을 지금 누군가가 딱 끌고 왔을 때 했을 때 100% 이긴다고 생각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딱딱 짜서 가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이 싸움이 나는 질 것 같아 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정을 하든지 빨리 끝내버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질질 끌다가는 여러분들 시간이 시간대로 허비하고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 아니면 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의뢰인이고 여러분들 주인이시니까 확실하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로 써야 된다고 했죠? 다시 당부드린 거 요약해서 어떤 소송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하면 됩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세상에 뭐 이래저래 제가 이번 사건 말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말고 다른 쪽에 제가 다른 상가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예전에 아주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나 이때나 많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저도 이런 사건이, 이런저런 사건에 변호사 선임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걸 그분들한테 의탁해가지고 맡겼을 때 있죠. 오히려 안 되는데요, 잘. 좀 짜증나고, 뭐가 왜 저런 것도 안 해줄까 싶고, 시간 막 질질 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변호사 요청할 거 요청하고, 왜 안 해주시냐고, 이게 왜 이제 서로 간에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합 건물이 항상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소유자시든 입점주분들이든 모두가 행복하게 그러면서 그 불투명한 거는 좀 따지시고 이렇게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